매번 문제가 생기는 단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가가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있는데 정말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요? 표준주택 가격이 높으면요 개별주택 가격이 낮아지기 그렇죠. 어려워요. 여러분 저 서울에는 과세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복도로 돼 있어요. 복도. 이 공동주택 공시가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수집한 사례도 굉장히 많으시죠?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이 제일 민감한데 역전 현상이 제일 많아요. 뭐 이런 겁니다. 1층에 30평이 4층에 25평보다 공시가격이 싸요. 면적이 큰 게 당연히 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 그 부동산 경제학에서 해도닉 모형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네.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로얄층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방 한 개를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죠. 일단 면적이 더 그렇죠. 우선이죠. 면적이 네. 우선이죠. 그런데 그게 깨져 있는 게 많이 발견이 됐고요. 실제로 시세는 30평짜리가 더 비싸죠. 네네네. 올해도 그럴 겁니다. 제가 네. 지금 사실 제주도에서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을 맡아서 제주도 데이터는 좀 접근이 가능한데 서울 데이터는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입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매번 문제가 생기는 단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내 가격 형성 요인들과 가격 형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면적이 최우선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 게 지식이 절 전달이 됐다. 평가사들을 꼭 투입하는 이유는 평가사들이 평균적으로 고시 공부해서 빠르면 3년 만에 붙고 오래 걸린 사람은 5년, 10년 걸려서 맞아요. 붙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라이센스잖아요. 그게. 예, 그런데 그 중에 부동산의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정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게요. 머릿속에 그냥 딱 박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단 깨져 있고 그리고 또 가끔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네 싶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복불복이에요. 어떤 조사자가 걸리느냐. 과거 이제 교수님 얘기 중에 표준주택, 그러니까 어떤 단독주택의 기준가를 형성하는 그런 주택이죠. 그걸 가보니 폐가였다, 뭐 이런 것도 들었어요. 무허가 건물 좀 먼저 말씀을 예. 드리면 꼼꼼한 조사자가 가면 내 세금이 늘어요. 현장에 갔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 과세 대장에도 없는데 무허가 건물 있네? 그럼 막 거기서 잡아서 넣는 거예요. 원래 그거 하라고 돈을 주는 거거든요. 118억을. 네. 그러니까 그런 조사자 만나면 과세 대상 면적이 2배로 불어나요. 허술한 조사자를 만나잖아요. 안 가. 현장도 안 가고 뭐 옛날 탁상 대장 감정하는 이렇게 거예요? 탁상에서 네. 그냥 보고 하다 보면 지금 현재 30평 주택을 옛날엔 한 10평이란 말이에요. 그냥 10평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이에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알 수 없어. 안 그래도 그런 걸 이제 몇 개를 보고 있었는데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복지 탈락을 하는데 부정확한 공시가격 때문에 탈락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예. 거예요. 이걸 좀 뭔가 본격적으로 해서 이걸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안을 수립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급히 일부 주택들에 대해서만 해봤죠. 그런데 갔는데 이제 표주택을 전부 다 이제 가서 촬영도 하고 현장 조사를 이제 하고 사실은 저는 왜 토지 나대지 가격하고 건물 없는 토지 가격하고 건물 있는 토지 가격이 이렇게 거꾸로 됐지 이걸 가격을 보려고 그런 건데 현장에 갔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언론에 보여드린 폐가는 2개 정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가가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있는데 정말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요? 예, 시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 들고 이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표준주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표준주택은 참 기준 스탠다드예요. 그게 뭐냐면 한 마을에 100개의 주택이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그러면 100개의 단독주택을 전부 다 사람 시켜서 가격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중에 한 20채 정도 혹은 10채 정도를 대표성 있는 걸로 뽑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모 반듯한 집이 많으면 그 집을 표준으로 삼고 왜냐면 비례 산정하는 거예요. 우리 표준주택이 평당 이제 100만 원이면 우리 요 집은 개별주택이라고 그러니 나머지 80개 주택은 요거는 좀 찌그러져서 세모꼴이다. 그러면 줄이고 그러니까 이걸 비례해서 줄이거든요. 표준주택 가격이 높으면요 개별주택 가격이 낮아지기 어려워요. 근데 그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죠. 표준주택이 폐가면은 몇 년 동안 안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4년간 그분들 폐간 줄 몰랐어요. 폐가 표준주택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해명자로 나온 걸 보다가 이분들은 지금 표준하고 개별을 모르시는 거예요. 표준주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가 폐가 표준주택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명자료가 나왔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대표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마을 전체가 공가나 폐가 유령 마을이라는 그렇죠. 예, 네.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그럼 안 안 되죠. 되죠. 그냥 몰랐어. 미안하다. 그 현장 조사 앞으로 잘할 거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하겠어.
했어 이러시면 되는데 그걸 계속 막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고 싶었나 봐요. 완벽해지고 싶었는지 괜찮다 그러셨는데 지금 공동주택 조사 산정의 근거를 이번 달 말에 발표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표준 단독주택의 조사 산정 근거는 이미 오픈돼 있습니다. 부자 쪽에 폐가였거든요. 네. 그것도 공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목조주택이고 뭐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용도지역이 어떤데 폐가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 폐가인 줄 모르신 거예요. 네. 아 현장에 안 가셨구나. 2021년도 표준주택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표준주택이 빠져나가고 100개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폐가를 발견했는데 이 폐가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발표된 걸 보니까 정말로 이 폐가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조사하는 게 셌어? 네. 누가 뭐 가르쳐줬어? 이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쵸? 네. 그 얘기를 하고 야 아니야 현장 조사해서 폐가인 줄 알았나 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다가 근데 이게 그렇게 발빠른 사람들이면 매년 이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청회 분들 보고 이번에 표준주택 새로 선정되고 교체된 것들 그건 언제나 다 법률적으로 교체 사유를 꼭 적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한국부동산원이 네. 시청에. 그래서 그거에 있을 테니까 그걸 찾아와 달라. 그래서 그걸 쭉 검토를 했는데 교체된 사유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폐가라는 것은 이건 멸실 뭐 이런 걸로 적혀야 그러게요. 되는데 네. 그래서 뭘로 교체가 됐는지 써 있어요. 네. 그거 대신에 다른 거 했다.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집원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네이버 지도를 뒤져봤더니 그 옆집 폐가에서 교체한 게 다시 폐가였다는. 다시 네. 폐가였죠. 미국에서도 현장조사 따라간 적이 그때도 재밌었어요. 플로리다주는 제가 2009년부터 인연을 맺었던 데라서 여기 거기 베스트 케이스인 거죠? 네네. 플로리다주의 네. 리 카운티가 미국 50개 주의 모든 카운티들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A부터 F까지 매겨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뉴욕이라고 그러면 우리 와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뉴요커 막 이러면서 또 뉴욕의 제도를 가끔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저 F예요. 제일 핫한데 거기는 왜 그랬냐면 돈을 아끼려고 한 10년간 현장 조사를 안 했대요. 자기들은 10년 동안 현장 조사를 안 했더니 이제 돌이킬 수가 없대요. 플로리다주는 특히 리 카운티는 A를 받죠. A. B 이하로 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세국장이 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과세국이 제가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우리 제주도랑 부동산 현황이 개수가 비슷해요. 그리고 플로리다주는 저 올란도, 디즈니월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휴양 도시들이 많아서 저희랑 또 비슷해요. 거기에가 조직이 100명이거든요. 과세국 직원들이 100명인데 그중에 70명이 감정평가사 라이센스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한 10명 정도가 GIS 전문가, 그 다음에 5명 정도가 통계 전문가, 현장 조사원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있는데 보이스카웃 같은 옷을 입고 방문해야 돼요. 가서 조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현장 조사를 깔끔하게 하시고 그분 따라서 한번 타운하우스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막 짓고 있더라고요. 타운하우스를. 그래서 여기도 과세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원가 자료를 수집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을 때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네. 그런 거 다 한다고. 그리고 그 옆에 레지던스를 쫙 있는 데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똑똑하고 두들겨서 이제 안에를 보고 내부를 리모델링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딱 갔는데 안 계셔. 납세장 안 계시면 거기다가 왜 우리 호텔 가면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거는 네, 거 네. 있죠. 그런 거 이제 행어라 그러는데 그거를 딱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왔다 갑니다. 연락 주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아주 치밀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곳은 늘 자기들이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산정근거 공개한다고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산정근거 공개한 거는 한번 보십시오. 아까 표준주택 그 산정근거 공개된 걸 보시면 실거래라고 오픈해 놓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밖에 오픈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집원을 별표로 해놨어요. 납세자가 우리 집을 어떤 거래를 갖다가 이렇게 했지? 비교 대상을 비교를 네. 하고 싶은데 집원을 그 만약에 97-3번지라 그러면 9만 공개해놨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숨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플로리다주는 어떠냐면 그냥 USB 하나 들고 가시면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의 모든 공시가격과 실거래 데이터 이거를 같이 USB에 넣어줍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세금이랑 모든 비용적인 문제랑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우 우리가 또 조세 법률주의 국가인데 네, 네, 네.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벤치마킹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엄청 뽑아서 뭐 저인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AI 시스템 개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려면? 저희끼리
이게 현장 조사를 제가 그 카메라 들고 그렇게 풀 뛰어다닐 줄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저도 정말 그 모델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그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 GIS도 하고. 제가 현장 개별성이 너무 다녀보면서 장애해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일단 AI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으로서는 안 돼요. 모형에 제가 이제 가비진, 가비지아웃 아무리 좋은 모형, 정밀한 모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투입되는 데이터가 정밀하지 않으면 네. 정확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은 가비지가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폐가예요, 폐가. 폐가 표준주택을 넣어서 모형을 만들어 봐야 지금 건축물 대장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분 저 서울에는 과세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복도로 돼 있어요. 복도. 복도를 증축한 거예요 의미로? 복도로 돼 있는데 네. 전월세 자료는 있어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면 복도시 아파트라도 이렇게 쭉 복도가 있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복도 아니에요, 가보면. 그럼 복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요. 근데 복도가 거래도 있어요? 되고. 기록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한다 그러면 네. 첫 번째 스텝은 뭐냐? 무엇을 과세하고 무엇을 과세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주거용으로 과세하고 무엇을 비주거용으로 과세할 것인가? 이게 정말 과세국을 건설해야 되는 것이 그냥 신고하잖아요. 건축물 회장에 자기가 신고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으로 할지 아니면 단독 네.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할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예. 정말로 만약에 너무 화가 나시면 복도로 신고하십시오. 복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복도로 신고하면. 몰라요.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라면.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과세 대상을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예. 해야 돼요. 전국의 모든 건물들 전부 다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성과가 4년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저도 공시제도 제가 국토부 용역도 많이 했고 한국부동산원 용역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로서는 문제를 덮는 용역을 할 수는 없거든요. 땜빵만 하는 거냐 계속. 그렇죠. 매년. 그런데 제가 그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꾸 비준표 모형을 개선한다든지 조사 항목을 늘린다든지 아니야 이런 거 말고 기초 데이터를 정비합시다. 얘기를 하면 관료분들은 자기가 승진하려면 빨리 성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모형 팬시하게 바꾸는 거 둘 중에 어떤 걸 고르느냐 이걸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골라야죠. 왜냐면 이거 팬시한 모델 아무리 바꿔봤자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런 용역을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양심에 예, 왜냐하면 이게 걸린다. 계속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드러나질 않거든요. 근원적인 거 먼저 해결을 하셔야지 그걸 내버려 두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못하신 얘기 중에 더 충격적인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셔야겠다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학은 현실에 발을 딛고 그 위에 이론을 쌓아가는 네. 이런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현장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건 아주 공허한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플로리다주에 갔을 때 현장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과세감정 평가사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정말 현장 조사 다니면 너무 무섭대요. 거기는 버지니아주였거든요. 한 1시간 달리면 집 한 채 나와요. 그쪽 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미국은 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총 맞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아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버지니아주에 오기 전에 플로리다주 과세감정 평가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현장을 꼭 봐야 된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플로리다주는 농장이 많거든요. 거기도 옥수수 농장으로 신고가 돼 있었대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감면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하러 갔단 말입니다. 딱 갔는데 어스름 석양이 지고 있었대요. 네. 어머 옆에 호수가 쫙 있는데 밤에 거기다가 무슨 장치를 했는지 빨간 불들이 이렇게 톡톡톡톡 들어오대요. 빨간 불. 여기는 옥수수 농장이 어쩜 이렇게 낭만적이야? 예쁠까? 네. 이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악어들이에요. 악어 농장이었어요. 옥수수 농장이 악어 농장으로 바뀐 네네. 거예요? 빨간 건 세금을 뭐예요? 덜 내려고. 빨간 그게 악어 눈이 눈? 밤에 빨개진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무섭지만 우리는 현장에 가야 돼. 안 그러면 공평한 과세를 달성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공시가 문제 다각도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공시가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 세금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런 게 정말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공시가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음에 또 교수님 좋은 시간대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